예, 주말에 한 번씩 시장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죠. 오늘도 뭐 차트, 데이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미증시는 금요일에 반등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지표가 나오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또 작용이 되면서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는 큰 하락 나온 이후에 좀 치고받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달러 약간 빠졌고, 금리가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걱정되고 긴축도 걱정되고 이런 것들이 좀 금융시장에 작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엔화 변수가 있어서 이제 못 올라간 거였죠. 근데 어쨌든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방향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주식시장은 이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거든요. S&P 500 지수는 0.2%밖에 안 빠졌고 나스닥은 2% 빠졌는데 테슬라가 18% 빠진 거 감안해 보면 그냥 테슬라 장세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빼고 나서 보면 지표의 변동성에 비해서 미증시는 나름대로는 잘 버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나왔던 미국 지표, 그러니까 지표 때문에 미증시가 주말에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죠. 전년 대비 5.5% 올랐고요. 근원 같은 경우는 4.7% 올랐는데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방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근원 물가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예상치에 부합하고 추세적으로는 빠지나 보다. 이게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이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좀 장중에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데이터였는데 내구재 수주입니다.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2.1% 빠졌잖아요. 소비가 줄어드네. 그러면 이게 경기 침체의 신호인가? 경기 침체로 해석이 되면 또 주식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장중에 좀 밀리는 지수가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다시 또 뒤집었죠. 미시건대 관련 이제 지표가 쭉 나왔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도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내년도에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냐 이거 물어본 설문에서 4.4%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전달 대비 0.5%포인트나 뚝 떨어졌고요. 그리고 작년도 6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의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떨어진 거 보고 이게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정점을 친 건 맞다. 그리고 하락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유발을 했죠. 그래서 내구재 수주에 따른 어떤 불안함을 희석시켜주면서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들을 좀 보면 애플이 지난번 저점에서는 계속 튕깁니다. 그러니까 올해 최저점에서는 튕겨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오늘 하락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저점이 9월에 나왔었는데, 그 저점에서는 튕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종목군들은 연저점을 깨지는 않고 있다.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뭐 한마디로 하드캐리하는 거는 지금 테슬라잖아요. 예, 테슬라 뭐 차트 보세요. 그러니까 200달러 언저리까지 갔던 게 지금 123달러. 그러니까 지금 대비 주가가 50%, 60% 정도 올라가 줘야 12월 첫 거래일에 찍었던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계속해서 시장에 좀 발목을 잡는 올해 수요일까지 공매도 세력들이 150억 달러 벌었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주가가 10% 넘게 빠졌기 때문에 더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래저래 테슬라가 돌아서 줘야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미국에서 독특한 패턴이 뭐가 있냐면 변동성 지수, 빅스 지표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미국 S&P 500 지수가 한 달에 얼마의 어떤 변동성을 보이겠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건데 원래는 10에서 20 사이에 움직여요. 이게 코로나 직전에는 그 정도 범위에서 움직였다가 지금 20하고 35 사이로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35로 갔을 때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좀 틀어서 봤더니 20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생기면 주식시장에 피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는 패턴이 올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종가가 20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빠져야 이제 증시가 좀 빠질 수도 있는 위치인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10에서 20으로 움직이던 거기 때문에 이게 20 밑으로 내려가 줘야 이제 정상인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제 20 초반으로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주 시장이 산타랠리라는 징크스 때문에 또 밀고 올라갈지 요 데이터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갔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위에 보이고 계신 게 EPFR 기준이고 아래 보시는 게 이제 리퍼 기준인데 아래 방향으로 뚝 내려가 있잖아요. 이제 데이터가. 그래서 EPFR 기준으로 주식형 펀 ETF에서 278억 달러
사상 최대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퍼 기준으로는 336억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이거는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 3월 이후에 최대 자금. 그러니까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부담, 내년도에 금리 안 내리나 보다 이런 부담이 생기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자금을 빼가 나갔다. 요게 이제 주식시장을 이번 주에 좀 흔들었던 그런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어떤 자금 동향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슈를 좀 살펴놓고 보면 월요일은 미증시 휴장입니다. 성탄절 연휴로 만들어서 이제 휴장이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는 화요일까지는 이제 미증시 영향을 이제 받지 않는 상황이 생겼고, 근데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어떤 산타랠리는 마지막 5거래일, 첫 2거래일, 그러니까 12월 23일 오늘부터 이제 1월 3일까지거든요. 공교롭게도 오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때 상승할 확률이 미국의 평균 7일 상승 확률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패턴대로 시장이 올라갈 거냐, 이제 아니면 깨질 거냐. 지금 6년 연속 이 기간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재현이 될 거냐, 아니면 올해는 어차피 12월도 빠진 김에 틀린 거야, 이렇게 될지. 다음 이제 우리 시장의 이슈는 대주주 관련된 기준이 당초 기대했던 게 한 30억으로 상향될 줄 알았다가 10억이 되면서 어제 매물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 매물이 참았다가 혹시 모르니까 들고 있어야지라고 했던 매물이 어제 나오면서 소화가 다 된 건가? 아니면 하루 더 나오나? 일단 어제 낙폭 봐서는 어제 다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추초에 이제 좀 진정이 되는 흐름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증시에서, 이건 제가 주간 증시에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배당 기준일 넘어가면서부터 움직임이 잡히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연말 연초까지 세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린 건데,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남긴 선물, 제가 이런 표현 드리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렸죠. 코스닥이 크리스마스 직전 거래일 낙폭으로 역대 2위였어요. 역대 1위가 2000년도 날 6% 넘게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역대 2위, 전후 다 따져봤을 때. 그 다음에 지난주에 금요일이 역대 하락 종목수 5위였고요. 화요일은 역대 하락 종목수 18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2000년도 이후에 6번째로 6주연속 하락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한 크리스마스의 주간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셨을 겁니다.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이제 미증시는 요 기간이 중요한 게 산타쇼라고 이제 그 기간에 시장이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빠졌을 때,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1월과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지수가 올라가면 1월까지도 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 그 기간에 빠져버리면 이제 전체 연간으로도 보면 좀 고전을 하는 그런 데이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의 미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1월과 내년도까지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나름은 좀 중요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아재 테스트는 제가 이제 옛날 교과서 도덕, 자연, 지금은 뭐 과학이라고 하고 하는데 이런 교과서 기억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교과서 이렇고 난로에 이렇게 이제 도시락 올려놓고 먹은 세대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급식으로 바뀌기 시작한 세대라서, 근데 적어도 이것도 경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올리면 맨 아래 칸에 있는 저 도시락은 누룽지가 생겼어요, 옛날에. 예, 그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이게 생활통지표, 옛날에 이렇게 받으시면 가정통신문, 생활통지표 이래서 이 안에 담임선생님이 수기로, 얘는 주의가 산만해요, 얘는 발표를 잘해요, 이런 거 적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요 양식을 아신다면 나이가 꽤 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주말 여러분들 이번 주 많이들 이제 고생하셨을 텐데 힘들 내시고요. 또 시장은 이러다가 또 등락이 반복되고 또 이제 반전도 하고 하니까 이제 좀 많이들 이제 기운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주간 증시 전망대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오시면 이제 또 많은 자료도 올려놓으니까 또 많이들 방문 부탁드리고, 또 여기서 이제 메인에 독립 리서치 가입 안내도 돼 있으니까 또 공지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